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하면 네. 진짜 뭐 사업 같은 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용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관련해서 네. 지방세법이 개정이 예고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촬영을 하는 현재 시점으로는 지금 국회까지 통과가 돼 있는 상태고, 이게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가 되고, 공포가 되자마자 시행이 되는 걸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수일 내로 바로 이제 공포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아마 한 8월 10일 뭐 그 정도 8월 네. 중순쯤 예. 예상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지방세법, 그러니까 네. 주택을 취득을 할 때 예. 일반적으로는 1에서 3%의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계산을 하고, 그렇죠. 예. 4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네. 4%를 적용하는데, 개정이 예정되는 취득세율은 기본적으로 1주택인 경우에는 1에서 3%.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주택자부터는 갑자기 높아지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이게 2주택부터는 이제 8%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3주택은 이제 12%, 네. 뭐 4%도 12%쭉 가게 되는 거고, 비조정 지역은 그거보다는 조금 낮죠. 그러니까 주택 한 채의 여유를 더 주죠. 2주택이라고 할지라도 비조정 지역이면 현재와 동일한 1에서 3%, 네. 그다음에 이제 3주택이면 8%, 4주택이면 12% 이렇게 이제 개정이 예고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법인이 취득할 때는 네. 기존에는 1에서 3%의 네. 세율을 적용했었는데, 무조건 이제는 12%의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하겠다. 뭐 법인으로 이제 취득하지 말라는 소리죠, 뭐. 네, 맞죠.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증여세 관련 취득세도 개정이 예고가 되어 있죠. 사실은 증여 취득세를 건드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이제 증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동일시 하겠다고 해서 주택 증여를 하게 되면 취득세를 이제 높이죠. 네, 기존의 3.5%를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네.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는 12%를 그렇죠.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세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혹자분들께서 이제 여쭤보세요. 그래도 구멍이 있지 않나 네. 하는데, 주택만큼은 없죠, 이번에 나온 대책에서. 예. 단언컨대 없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네. 너무 단호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없지만 혹여 있다고 해도 또 바로 막힐 거예요, 바로. 네. 이제 뭐 주택 가지고 돈 벌 수 있고 하는 거는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이어서 실무적으로 네. 적용을 할 때 네. 뭐 궁금한 부분들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네,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씩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뭐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 우리 흔히들 말하는 1세대 1주택, 뭐 1세대 2주택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1세대가 과연 어떤 거냐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세무사님, 1세대가 어떤 의미죠? 네, 1세대라고 하면 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을 뗐을 때 네. 그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네. 세대 구성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현재까지는 세대 구성원들을 판단을 할 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예. 내가 세대 분리를 해서 네. 다른 주소로 돼 있다 하더라도 네. 같은 세대로 그렇죠. 보고 네. 취득세를 부과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취득세 부과할 때 주택수 계산이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 개정 안에서는 30세 미만인 경우에도 혼인을 하거나 네. 또는 소득이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을 네, 하면 네, 네. 그 세대원은 네. 별도 세대원으로 봐서 주택수 계산할 때도 참고를 하겠다. 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미혼인 30세 미만인 예, 경우에 일정 소득이 발생을 하면 네. 별도의 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구체적으로 소득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법 명칭이 있는데,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네. 1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 소득의 40%를 넘으면 이제 따로 이제 세대로 볼 수 있는 소득 요건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월 17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40%를 해보면 약 한 70만 원 정도가 네, 나오기 네, 때문에 만약 우리 자녀들이 이제 30살보다 어리더라도 소득이 월 7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하면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보다 합리적으로 개정이 된 부분이네요. 그렇죠. 뭐 알바를 하더라도 꾸준히 계속 소득이 있으면 사실은 별도 세대로 보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취득세 계산할 때 네. 별도 세대로 안 봤었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됐다고 봐야죠. 네. 네. 이어서 질문을 또 드려보면 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연로하시고 하셔가지고 합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 네. 봉양을 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주택이 있고 또 부모님도 주택이 있으면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세대 구성을 어떻게 보는지 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자녀가 네.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를 위해서 네. 내가 동거봉양을 한다. 네. 그래서 합가를 하는 경우에 부모님이 한 채 있고 음. 자녀 세대가 또 한 채 있다고 해서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2주택으로 보게 되면 사실 나라에서 효도를
하지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자 만드는 네네. 거죠. 그래서 법에서는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네네. 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네. 각각 독립된 세대로 봐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뭐 시부모님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 아예 부모님도 다 포함되는 거니까 네. 반드시 이제 바로 직계는 아니더라도 네. 장인 장모님 다 가능하죠. 이 취지는 좋죠.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다주택자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뭐 이런 규정마저 없다고 하면 부모님이랑 같이 하기가 힘들겠죠. 이 부분은 합리적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또 질문해 볼게요. 네네. 부부가 공동으로 네.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네. 이거는 나중에 보유세라든지 양도소득세 과세가 될 때 예. 공동명의로 하는 게 사실 유리해서 그렇죠. 네, 공동명의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부부가 공동 소유할 때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수 계산을 할 때 각각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하나로 보는 건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긴 한데 한 채를 공동명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한 세대가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집이 한 채인데. 그래서 오세훈 선생님 말씀처럼 부부가 만약에 공동명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1세대가 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타인이 이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집에 이제 명의자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분하고 나하고 각각 주택수로 보지만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부가 이렇게 공동명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한 채로 보죠. 저 예를 들어서 세무사님과 저하고 공동 명의로 네.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각각 한 채씩으로 그런 보는 거죠. 네, 네. 근데 세무사님 저하고 네. 가족 관계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네. 만약에 부부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네. 각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로 그렇죠. 보겠다. 네. 하나로 본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네. 상속이 일어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기존에 주택이 있다고 했을 때 상속받으면 두 채가 되게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 만약에 페널티가 있다고 하면 받기를 꺼려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아무리 네. 상속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뭐 상속이 네. 이루어져가지고 내가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거는 사실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이 그냥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한테 집이 상속이 된 건데 네, 네, 사실 그거 때문에 네, 주택수에 그게 포함돼가지고 뭐 2주택 이상, 3주택 네. 이상이 돼서 네. 내가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네. 취득세가 뭐 중과가 된다고 그러면 서로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런 불합리한 게 있기 때문에 상속받고 나서 네. 5년 이내까지는 네. 그 상속주택은 주택수 계산을 할 때 그쵸.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년 안에는 이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5년이 넘으면 포함이 된다는 거죠. 네네. 뭐 이런 규정이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도 비슷한 게 있죠. 네, 비슷한 게 있죠. 주택수 계산을 할 때 네. 상속받은 주택은 포함이 네. 안 되는 거. 그리고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예. 판단을 할 때 주택수 그렇죠. 계산 시에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서 그렇죠. 네,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 예, 예. 그거랑도 동일한 맥락에서 취득세 부분도 5년까지는 상속주택을 가지고 계셔도 중과가 되지 않는다. 네. 주택수가 하나가 더 포함되지 않는다.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5년 지나면 그냥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음으로 주택은 아닌데 주택이랑 좀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분양권이라든지 이제 조합원 입주권. 예, 그렇죠. 네, 이러한 경우에도 뭐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건지. 사실은 이게 주택을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권리인데 들어갈 수 있는 권리잖아요, 사실. 네. 근데 아직 주택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 자체가 이제 취득세 대상은 아니죠. 근데 입주권의 이제 토지 부분은 사실 취득세 대상이 그렇죠. 되는 이제 승계조합원인 경우에는 그 토지 부분만큼은 취득세 과세가 되는데 분양권이라든지 일반적인 거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네.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닌 거죠. 네. 나중에 이제 준공이 되거나 했을 때 실제 취득할 때 이제 취득세가 물게 되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분양권, 또 네. 입주권 자체는 네.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 내가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했다. 예. 이런 경우에 새로운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해? 새로운 주택에 이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소유 주택 자체에는 포함이 되겠죠. 어차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걸로 해당하고 이제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네, 네. 실제 주택은 아니지만 네. 주택으로 간주해서 네.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 추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네. 중과를 하겠다. 그렇죠. 네. 카운팅 하겠다는 거죠, 결론은. 네, 네. 이건 좀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좋지 않아요. 네.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을 또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만 분양권 취득하신 분들은 사실은 그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실 때 이게 이제 주택을 카운팅이 되지는 않죠. 그렇죠. 다만 이제 시행이 곧 된다. 네. 그럴- 시행이 네. 되고 나서
취득하는 분양권은 네. 주택수 산정할 때 포함이 된다. 그렇죠. 네. 시행 전에 가지고 있던 분양권은 포함이 안 되는 포함이 거고. 안 되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사실은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게 일반 아파트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 오피스텔도 주거용 오피스텔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으로 카운팅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그 내용 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를 낼 때도 주거용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주거용 기준으로 네.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주택이기 때문에 네. 주택수 산정 시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도소득세에서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 우리 주택수 계산을 할 때 네.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고 그렇죠. 네, 상업용이면 주택수 계산할 때는 빠지게 네.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실질 용도가 주택이면 이제 주택이 포함이 되고 네. 그게 아니면 이제 그때 자체가 원래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네. 빠지게 되는 거죠. 네.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그럼 오피스텔 분양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 분양권 자체는 네. 주택으로 보는 건 아니죠. 일단은 네. 주거용을 쓸 건지 네. 상업용을 쓸 건지 아직 아직 모르니까. 결정도 안 네.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실제로 주택을 쓰면 이제 카운팅이 되고 네. 다만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주택수에서 빠진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주택 중에서도 네. 좀 공공 목적성을 띠는 그런 주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뭐 기숙사 같은 걸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정 어린이집, 주택 형태가 된 어떤 가정 어린이집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런 건물이 있으면 그걸 만약에 주택으로 카운팅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이 법의 취득세를 인상하는 취지 자체가 네.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늘리기 위해서인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내가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네. 집을 취득하는 거는 내가 다주택 뭐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사실은. 네. 일을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실제 뭐 투기형 이런 이제 다주택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지금 뭐 가정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 복지주택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특별한 형태의 어쨌든 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취득세 중과할 때 네. 주택수에서는 빠지게 되겠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뭐 부분은 그런 게 네. 있다라고 아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하면 네, 진짜 뭐 사업 같은 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어서 또 질문을 좀 드려보면 취득세가 이제 개정이 된다고 나오고 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질문이 많으셨는데 그럼 2주택이면 내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시적 2주택이 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이제 만약에 세율을 높여버리면 어떻게 하냐라고 네.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 관련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그건 다행히게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다행이죠. 네, 양도소득세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예. 지방세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는 네. 혜택을 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네. 집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1주택 기준으로 네. 1에서 3%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를 하고 그 대신에 내가 1세대 2주택이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집을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네.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네.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두 채가 모두 이제 조정 지역에 있다라고 네. 하면 이제 1년 안에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건 양도소득세법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영상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 조정대상 지역이다라고 하시면 1년 내내 팔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채 다 기존 주택하고 네. 새로 취득하는 주택 모두 다 네. 조승대상 지역에 그렇죠. 있는 경우라고 하면 예, 예. 1년 내 처분을 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적용받아가지고 네. 1에서 3% 세율 적용받았는데 네. 만약에 안 팔았어. 안 팔았다. 네. 그러면 내가 원래 내야 될 세금 플러스 가산세가 네, 나오죠. 가산세까지 네. 더 부담을 해야 된다. 사실은 뭐 바로 팔아야죠,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또 짧기 때문에 네. 까딱하다가는 이제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상당히 이 매매 자체도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슷하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내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네. 분양권을 취득을 했어요. 나중에 분양이 다 돼서 준공이 되면 네.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예, 예. 이러한 경우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분양권 같은 경우는 아직 집이 이제 지어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집이 지어지고 나서부터 뭐 조정 대상 지역의 두 채라면 1년 이내에 이제 파시면 되시는 거고 만약에 조정 대상 두 채가 아니라면 준공이 되고 3년 이내에 팔으셔야겠죠, 그거는. 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재건축을 하고 있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논리가 이제 적용이 되겠죠. 네. 분양권, 재건축 주택도 다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뭐 국회에 통과가 되긴 했는데 네. 7월 10일 날 대책이 나오고 나서 예. 엄청나게 논란이 됐던 게 이게 7월 10일 날 이전에 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거 소급해서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제일 큰 논란이 됐었죠, 사실은. 네.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이번에 정리를 해줬더라고요. 710 부동산 대책이잖아요. 나오기 전에 계약을 한 건들에 대해서는 공포되고 취득을 하더라도 그 전 세율대로 적용하겠다라고 명확한 기준은 나왔죠. 네. 네. 당연히 그게 맞죠. 당연히 이제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는데. 네. 7월 10일까지 포함을 해서 네. 그 이전까지 계약을 하고 네. 계약금을 지불을 했다 예, 그러면 그렇죠, 예. 네, 그거는 종전 네. 취득세율 적용받아가지고 네. 취득세를 낼 수 있는 거죠. 네, 네. 보통 우리가 주택을 취득을 할 때 네. 계약을 하고 나서 네. 바로 잔금을 치르는 게 아니고 한 3개월, 그렇죠. 뭐 5개월, 예. 더 많게는 그 이상 기간을 두고도 네. 이제 잔금을 처리를 하니까 네. 잔금을 치러야지만 우리가 취득세를 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행위 자체가 실제로 뭐 계약금 지불하시고 그 자체가 7월 10일을 포함해서 안쪽이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취득세 인상 부분하고는 무관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네. 7월 11일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는 네. 아직 새로운 개정된 지방세법이 네. 아직 시행이 안 됐잖아요. 그쪽 공포가 안 됐으니까 네, 예. 네. 근데 지금 잔금을 치렀어요. 예를 들어서 네. 오늘 잔금을 치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계약하고 빨리 진행한 거죠 사실. 네네. 네. 그런 경우에는 네. 취득세를 어떤 기준으로 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직 시행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네. 기존 법 그대로 그 세율을 적용받아서 인상되지 않은 기존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언제 업로드될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에까지도 아직 네. 공포가 안 됐다 그러면 빨리 취득세 빨리 내는 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잔금 치르시고 빨리 네. 아직 공포가 안 됐으면 네. 뭐 내일 공포가 되면 바로 적용이니까 사실은 네. 오늘 뭐 잔금이 있으면 굳이 미루지 마시고 빨리 진행하시는 게 세금을 아끼시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이런 부분들 좀 상식적으로 좀 적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법안도 빨리빨리 통과되고 막 그래서 말들이 많긴 한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합리적이긴 하죠. 네. 네. 오늘은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대책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대해서 네. 알아봤는데요. 예전보다 지방세법이 이번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굉장히 있어가지고 뭐 획기적인 지금 변화가 생긴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취득세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적용할 때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딱딱하다가는 이게 과산세까지 붙을 수 있으시니까 법안을 잘 보시고 취득 행위를 잘 하셔야겠죠.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